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요,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그러니까 2월 10일 장 마감 이후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변동 큰 시장에서 선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눈에 선합니다. 저는 뭘 했을까요? 잠시 뒤에 한번 얘기해보고,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이 저울의 논리, 이 바벨 전략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야, 너 얼마나 갈 것 같아? 너 어디까지 보고 있어?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해보고, 제가 사실 설 명절 이전 이후를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가 사실 진짜 게임도 시작되더라도 그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기간 조정 구간이니까요. 오늘 만기일,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하셨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도 사실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왜? 뭐 이 정도 변동은 감소하더라도 지나가는 이벤트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설 명절 이후에 증시는 어디로 튈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얘기해보고, 지금까지는 어떤 분들이 이 시장에서 이기고 있는 것인가. 뭐 크게 이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코스피는 지금 7거래일째 옆으로 지렁이처럼 가늘게 늘어져 있습니다. 뚜껑이 열리지는 않고 있죠. 그렇다고 하단도 열리진 않고 있고요. 오늘도 초반에 물량이 막 나오면서 막 쏟아지다가, 아시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뭐 전부 다 회복을 하고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잘못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일일비하는 분들, 또는 오늘 같은 것도 사실 떨어질 때 막 던지는 분들, 오히려 받아냈으면 모르겠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 전략 얘기를 같이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그리고 또 관련한 종목군들 리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 명절 이후에 증시, 너는 어느 선을 보고 있어? 방향은 어디로 갈 거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저희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선 설 명절 연휴는 걱정 없이 보내십시오. 제가 일요일쯤 한번 드라이빙 토크 한번 가도록 할 거니까, 그때 주중에 남은 시간 통해 어떤 변동, 이런 것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선 증시 방향 얘기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 바벨 전략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이렇게 양쪽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식 들고 부동산 들고 채권 들고 주식 들고. 근데 오늘 얘기해 드릴 건 그런 건 아니고, 증시 안에서 제가 저울의 논리를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죽고 해서, 그죠? 양쪽을 이렇게 가는 건데요. 한쪽은 1등주 라인, 한쪽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군들, 이렇게 포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관련해서 종목들도 쭉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영상 말미에는 저희가 이번 설 명절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이번 명절 기간에 또 저희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리포트, 황금바닥 리포트가 이번에 1호부터 5호까지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뒷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우선 이 시장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늘게 옆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3, 4, 5, 6, 7거래일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대략 한 3050에서 3100, 한 2, 30 정도 되니까 거의 2% 포간에서 굉장히, 하지만 매일 변동이 큽니다. 올랐다 내렸다. 이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2월 4일부터 한번 보시면 2월 4일 급락하죠, 장중에. 다시 2월 5일날 또 튀어 올라서 출발했다가 장중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6일 다시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그죠? 2월 9일 다시 올라서 쭉 올랐다가 전부 다 밀렸다가, 그러니까 오늘 초반에 밀렸다가 쭉 당겨서 막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가령 이거는 롤러코스터,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시장을 보고만 있어도 사실은 멀미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7거래일 동안 옆으로 횡보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기간 조정이다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요거를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주봉상은 어떤 흐름이냐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11월과 12월, 1월입니다. 여기 11월이고 여기 12월이고 여기 이제 1월 초거든요. 지금 11월과 12월, 1월 초까지의 굉장히 강했던 랠리,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시장을 보면 깝깝하죠. 왜 내게 안 가나, 내게 왜 흔들리나, 장중에 막 밑에다가 던졌더니 다시 올라오고, 이거는 거의 뭐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멘붕 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죠? 지금 이 증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 그러면서 이격이 벌어졌던 것이 이 20주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그런 중인 거거든요. 이거를 마주치는 시점까지 횡보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어디론가 위든 아래로든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일전에도 이 자리 얘기해 드렸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3000포인트 라인이거든요. 3000포인트 안에서 저가면서 들어올 여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약세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증시가, 국내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3000포인트 이 구간은 적정한가, 적당한가, 적절한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1등 기업들의 실적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이 또 전망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대차라든지 뭐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현대차 라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실 전 세계에서 1등 기업들 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증시가 물론 거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증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고평가 논란,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오늘 지수는 장중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0.6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플러스 0.8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0.5%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0.7 정도 떨어졌다가 플러스 0.75 정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었고, 오늘 장중에 변동이 있을 때 주식을 받아낸 분들은 잘아내신 거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다. 다만 제일 소위 후지게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밑에다 대고 던지신 분들은 좀 후지게 대응한 것이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개인 투자들은 뭐 소폭 매수고요, 외국인들은 순매수, 선물도 순매수, 뭐 기관 투자들 물량 뭐 당연히 나오는 건데, 오늘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최근에 환율이 1080에 있다가 어디까지 올랐냐? 한 1120원대 올랐었죠. 이게 코스피로 따지면 3000포인트 아래, 그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1107원대로 마감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다시 좀 주저앉고 있는 거, 이거는 뭐 긍정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도 다우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물론 여기서 숨고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연속해서 올랐으니까.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최고가를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하지만 한편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 수준 당연히 용인하는 거고요. 그죠?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지금 턴어라운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죠?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되면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수익을 벌고 돈을 벌려면 마음고생 안 하고 돈 벌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가령 A라는 종목을
누군가는 초반에 음봉이 맞을 때 주식을 매도했을 수도 있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어라? 이 종목이 다시 이런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그죠?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밑에서 팔고 오늘 꼭대기에서 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일주일 내내 사고 팔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시장에서 돈 벌 수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너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었어? 나는 11월부터 1월까지의 이런 랠리는 두 달 초반, 두 달하고도 한 일주일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옆으로 눕습니다. 왜? 100m 달리기를 여러분들은 전력 질주를 계속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전력 질주를 하면 전력 질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 쉬어야지, 그 다음에 다시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간 조정은 그런 구간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 기간 조정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방향이 나오면 위든 아래로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랫방향이냐 윗방향이냐인데 물론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00 아래나 3000에서는 저가 매수 들어오는 그림이고, 저는 3200 이상을 열고 보고 있습니다. 3200 이상을 열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세장이죠. 지금 강세장에서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섣부르게 단타, 아주 귀신같이 잘하는 분들 빼면 섣부르게 단타하다가 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돈 잃게 돼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이만 못한 거죠. 그죠? 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제가 아까 1등주와 1등주, 그 다음에 반대편,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죠. 바벨, 그리고 저울의 논리. 한쪽은 1등주들이 있습니다. 여기 1등주들은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라인, SK 라인, 그죠? 그 다음에 배터리, 뭐 SK 이노베이션이니, SDI니, LG화학이니, 그죠? 물론 네이버, 카카오도 다 여기가 1등 라인입니다. 삼성전기니, LG전자 다 이쪽입니다. 대형주. 그리고 반대편에 경기 회복 수혜주들, 업종 대표 종목들이 있죠. 그죠? 화학, 뭐 건설, 철강 등등.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중국주들도 뭐 여기에 포함이 되고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1등 대형주들 한번 흐름을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는, 자, 오늘 삼성전자는 MSCI 분기 리뷰에서 이번에 신규 편입은 없었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비중이 조금 줄어든 거, 그래서 조금 빠질 만큼 조금 밀린 거예요. 근데 일전에 제가 8만원 아래로 깨지면 저가 매수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SK 하이닉스 최근 일주일 동안 그냥 옆으로 누워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 오늘 1등 대형주들 중에서 오늘 특징적인 라인은 몇 가지 볼 게 있죠. 자, 첫 번째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보고요. 자,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이렇습니다. 한 3%. 그리고 LG화학은 오늘 빠지다가 돌렸습니다. 이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가지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그죠? ITC 결정이 2월 10일, 그죠? 2월 10일입니다. 그죠? 예.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죠? 예. 정확하게 나왔지만, 일전에 제가 야간 반상회 때 이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조기 패소 결정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뭐 이의 제기하고 했고, 연기됐고, 2월 10일로 미뤄졌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배터리 3사들 중에서 여전히 가격 메릿이 있는 놈은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점에서 절반은 팔았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 결정 이후에 이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다. 첫 번째는 만약에 SK가 그죠? 패소한다. 그러면 사실 아주 심각한 피해가 많아요. 지금 미국 조지아에도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란 말이에요. 바이든은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그쪽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동이 걸리는 거,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데, 그죠? 두 번째는
일단 결과가 나와야 얘네들이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그럴 가능성.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여기 25만원대 언저리 오면은 뭐 땡큐지만, 만약에 이 윗단을 열면 다시 1등주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지주사 SK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3사들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 한 종목만, 그죠? 예, 저는 지금 계속해서 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현대차 라인 한번 볼까요? 현대차. 제가 현대차는 이게 2011년에서 12년, 그죠? 25만원. 여기를 친환경으로 넘어설 것이다. 전기차, 수소차, 이걸로.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애플발. 근데 애플카의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이냐? 두 가지죠. 가장 유리한 건 현대, 기아가 되겠죠. 현대차의 eGMP. 또 하나가 뭐냐면 폭스바겐의 엠니비라는 모듈형 이 전기차 플랫폼. 이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이 조금 더 유력하다 뭐 얘기 있는데, 최근에 협상 중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주가에는 반영한 거고요. 만약에 현대 쪽이 다시 애플하고 붙는다, 그러면 뭐 재료가 당연히 되겠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여기 24, 23만원 뭐 그 아래, 여기는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 드렸고, 또 하나는 지난 그 기아차, 여기 애플발 프리미엄을 이제 받은 것이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그 드라이빙 토크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협력 중단을 하기로 했으니까, 협상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기아차가 떨어지면 기아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를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죠? 여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현대차가 이 고점 라인을 다시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1등 대형주들을 가만히 보면, 그죠? 이런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 사실 이 증시가 3천선에서 고점을 만드는 이런 건 좀 아닌 거죠. 그죠? 왜? 이 기업들이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차 좀 봤으니까, 여기에 제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뭐 수익도 많은데, 현대모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권이에요. 현대글로비스 한번 보실래요?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 네. 아쉽게도 뚜껑 열다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 거 별로 없다. 현대위아는 오늘 한 5% 올랐는데, 이거는 보유한 분들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4만원대, 4만원 중반대, 5만원대, 또 여기 밑에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신규 매수 없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를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LG 라인 한번 볼까요? LG전자. LG전자도 지금 이 상단선을, 뚜껑을 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 있는 주식은 아니죠. 네. 이것도 시장이 깨져야 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15만원대에서는 쉽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LG 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하시라는 게 뭐였냐면,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LG 이노텍을 대거 매도했고, 반대쪽에서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17만원대부터 매수해서 지금 여기까지 한 주도 안 팔고 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윗단을 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이쪽이 아니라, 이쪽은 뭐 좋아지고 있고요. 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애플은 오히려 생산 물량을 좀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여기 플러스 저희가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보는 거는 전장 쪽을 더 확대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도 여기 20만원대를 이미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그죠? 레벨이, 그죠? 이제 한 레벨 더 올라갈 여지를 좀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실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음봉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LG 이노텍은 장중에 이렇게 음봉이었습니다. 초반에 막 21선 깨졌으니까 매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도했으면 낭패예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 몇 시간치
기다렸으면 아까 뭐 현대차니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SK이노베이션이니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1등 대형주들 여기에 뭐 있습니까? SKC 같은 애들도 있죠. 동박. 지금 동박 쪽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SKC입니다. SKC. 제가 여러분들 이 SKC는 55,000원대, 그 다음에 여기 7만원대, 여기 9만원대. 지금 이제 얼마입니까? 거의 한 14만원이에요. SKC하고 일진머티리얼즈도 떴는데 이들 종목 그 중에서 이제 이쪽은 좀 사이즈가 크니까 SKC도 1등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기니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카카오 한번 볼까요? 네, 카카오도 다시 뚜껑을 열고 있네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 1등 대형주들. 근데 사실은 지금 1등 대형주들 중에서 성과가 나고 있어야지 들고 갈 수 있지. 그죠? 이제 접근하는 분들은 사실 구색 맞추기는 가능하지만 그들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뭐 50%, 100%, 뭐 30, 40% 수익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그분들이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살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아직 기회의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게 SK이노베이션도 한 26만원 이상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삼성전기가 되었으면 LG라인에서 LG이노텍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때가 얼마면 17, 18, 19고 20만원, 20만원 초반도 뭐 그렇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이런 쪽이 오히려 1등 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다만 1등 라인은 싼 주식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준비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없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쪽에, 그죠? 한쪽에서는 1등 라인, 다른 쪽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고 경기 회복, 수혜가 되는, 그죠? 추후에 나중에 움직였던 이런 업종 대표 종목군들, 뭐 그런 종목군들 또는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종목군들 다 이쪽에 해당되는데요. 그들 종목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롯데케미칼. 제가 이번 야간 반상회 때도 롯데케미칼이 다시 온다고, 지난주 야간 반상회 때가 여기입니다. 그죠? 지난 여기인가? 아, 여기네요, 여기. 이날이 월요일입니다. 예.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에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놓치지 말고 매수를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매수 사인 드리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들은 개인들이 14만 7천 주 대량의 매도였고요. 외국인 기관 투신까지 오늘 모두 다 연기금은 오늘 거의 한 5만 주 사들였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죽었었죠. 그런데 죽어야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32만원대 뚜껑을 여는지 기다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강주 중에 현대제철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죠. 스물스물. 그죠? 최근에 건설주니 뭐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주목해볼 종목군들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익 내는 방법들. 일단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정도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세게 먹으려면, 자, 이 종목은 빅히트라는 종목입니다. 잘 보세요. 상장하고 급락했다가 옆으로 긴 시간 떨어졌습니다. 횡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매수시켜 드린 게 바로 여기입니다. 15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 뭐 이런 가장 최저점이었습니다. 이때는 이게 이미 깨진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깨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면 먹을 복이 생긴 겁니다. 그죠?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6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50% 중반. 한 절반 정도 팔고요. 물론 이런 자리도 다시 매수 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다음 주에 이격을 좁히고 이 종목이 조금 더 빠지면 이 자리에서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눌렸을 때 이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 있느냐를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처음에 5% 10% 수익 내는 거 힘들어, 15% 수익 내는 거 힘들어. 하지만 이 정도 나면 20% 30% 올라갈 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한 3주 정도 걸렸습니다. 50%가 넘었다고요. 솔직히 언제 팔아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을 살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엄밀히 따지면 항상 늦다는 거예요. 엄밀히 빠지면.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 1등 라인은 어차피 뻔한 종목들이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요리를 잘해야 돼요.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해야 돼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OCI인데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6만원대입니다. 6만원 중반대도 매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요, 어제 이렇게 큰 음봉을 맞았습니다. 중국에다가 대규모 수출, 거의 1조 가까운 수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시장이 밀렸지 않습니까? 정강후회고 얘도 밀렸습니다. 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저 윗동네 어딘가거든요. 그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주식이 옆으로 막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들이 누구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이런 거 그냥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가령 우리가 투자 주체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이 주식을 사고 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이해 안 해요. 아니, 적자에다가, 적자야. 회사가 안 좋다고. 근데 턴어라운드 하고 바닥도 오르고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고 최근에 급등도 하고 있고, 때를 만난 거죠. 시당초 이 주식을 시작할 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시작할 때 목표가 없이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목들, 이렇게 흐름 타는 종목들의 목표가는 증시가 고점 만들 때 얼마 갈지 모릅니다. 왜? 재작년에 적자였고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 적자폭을 줄이는 올해 전략 후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뚜껑 열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죠? 어제 음봉에 주식 다 판 분들은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더 비싸게 사야 된다고요. 최근 시장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주식을 들고 있으면 팔게 만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걸.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좋아하는 애들, 물론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은 종목은 야간 반상회 월요일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 것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 야간 반상회 때 여러분들한테 또 몇 가지 얘기해 드린 게 있었어요. 롯데쇼핑도 있었고, 그죠? 이건 롯데쇼핑입니다. 신세계 인터도 있었고, 이건 신세계 인터입니다. 물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바닥을 계속 꾸준하게 턴어라운드주로, 황금바닥주 얘기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리뷰를 드리고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경산업 있었죠. 애경산업. 항공주도 있었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사실은 이제부터는 1등주는 뻔하기 때문에 이들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우선 항공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은 먹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죠? 청약은 3월 4일에서 5일이에요. 제가 이거 다 유상에 참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애시당초 일찍 시작했죠? 근데 지금 매수는 좀 늦어요. 자, 진에어. 진에어는 물론 이미 수익도 많이 냈지만 최근에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죽으니까 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매수를 시켜드렸어요. 16,000원대. 그리고 지금 19,000원 넘었다가 지금 이렇게 좀 눌렸는데
뭐 어제 증시 급락했던 거 수요일, 화요일이구나. 예. 감안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합병이 돼도 LCC 합병이 승인이 돼도 좋고 매각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얘네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코로나 세상 이유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항공 진에어가 늦으면 어때? 제주항공 하면 된다고 그랬죠. 제주항공. 지금 제주항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 수급박스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연속 매집이라고 있죠? 연속 매집. 외국인이 연속 매집하고 기관이 연속 매집, 개인, 투신, 연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연기금이 연속 매집하는 걸 좋아합니다. 연기금이 연속 매집하는 거. 거래소에서 연속 매집하는 거 한번 볼게요. 제주항공을 연기금이 14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고 있다는 거고, 9일 연속해서 대한항공을 사고 있다는 거고, 9일 동안 쉬지 않고 DL을 사고 있다는 거고, 7일 동안 쉬지 않고 SOE를 사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5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현대 로템을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4거래일째 지금 아모레지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항공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주항공이 이렇습니다. 오늘 양은블록 만점이죠. 그죠? 양은블록 만점입니다. 최근에 제주항공의 요 밑에는 거래량이고요. 우리 블록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니까 매집이라고 안 보입니까? 아니, 돋보기로 보면 잘 보여요. 그죠? 이거는 전부 다 매집입니다. 23,000원대 위를 보고 가는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식들도 이미 대한항공 진에어 후속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드기 끌고 가야죠. 이 가격이 샀던 시장이 변동이 있든 뭘 하든 간에 진드기 끌고 가서 이 이상을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놈에서 파생되는 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AK홀딩스, 지주사, 그 다음에 애경산업, 같은 라인에서. 애경은 화장품, 뭐 생활용품 이런 쪽인데 다 턴어라운드 중이에요. 제가 유튜브 같은 데서도 공개는 좀 해드렸습니다. AK홀딩스는 지금 여기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몇 년 만에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사드린 거는 28,000원대고 지금은 32,000원대, 3,000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지만 팔지 않습니다. 증시가 변동이 커지고 하지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애경산업 얘기 드렸습니다. 애경산업 여기입니다. 여기 애경은 징그럽게 떨어지고 뭐 오를 일도 없었죠. 하지만 제가 밀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주로. 자, 다음 주 이 윗단을 열 거라고 저는 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보면 이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주식을 처음 공부하면 오르는 주식만 사라고 그러죠, 이런 거. 그렇게 하면 항상 남들 뒤 쫓아다니는 거예요. 항상 남들 뒤 바벨 전략에 한쪽 축을 이런 바닥주,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주들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롯데쇼핑 한번 볼까요? 롯데쇼핑. 물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 외에 새로운 놈들도 있습니다. 항상 또 그죠? 네. 롯데쇼핑. 자, 이건 뭐 8만원대, 9만원대, 10만원대, 최근에 11만원, 이것도 기회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 이거 뚜껑 열지 않겠냐. 롯데쇼핑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구조조정 플러스 롯데온의 성장성, 이거를 보고 가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뭐 신세계니 호텔신라니 뭐 카지노주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바닥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세계 얘기하면서 신세계도 뭐 사실 이렇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음봉이 며칠 맞았는데 이거는 증시가 급락을 해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게임스탑발 증시가 폭락했을 때고 지금 저점을 차근히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급등주 좋아하고 조그만 주식 좋아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좋아하면 이런 건 안 맞는 거고, 나는 좀 묵직하게 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볼까요? 신세계 인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 네, 신세계 인터. 최근에 신세계 인터는 저점을 계단식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145,000원에 처음 매수를 시켜드렸습니다, 회원님들. 그리고 16만원대 15만원대도 매수 시켜드렸고 17만원대도 매수하시라고 그랬고요. 18만원 넘어서 지금 19만원 언저리에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주가 위치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과거 33만원대 있던 애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1조 3천억 정도. 이게 2018년도고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연간 실적, 연간 영업이익이 84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영업이익 840억 정도 됩니다. 그죠? 840억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0억대 이상 좀 전망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한 이쯤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포스트 코로나, 또 중국 관련주들, 또 중국 관련주들은 추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날따뜻해지면 아마 시진핑 방한 이슈도 있을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냥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변동,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최근에 요 며칠, 일주일간 신세계 인터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물량을 뺏기는 겁니다. 저는 받아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식을 기관 투자자들, 투신, 연기금이 모두 다 올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위 메이저 수급 주체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로 쭉 밀렸다가 쭉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주식을 던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요. 그렇죠?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엔터주, 아까 제가 빅히트 얘기하면서 지금 YG 엔터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SM이나 뭐 JYP도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아마 반전 시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여기 49,000원대 매수를 시켜드리고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남들은 깨진다라고 하는데 전 안 깨진다에 배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같은 경우도,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주식을 많이 매도했습니다. 얼마나? 거의 10만 주 매도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투신까지 오늘 올 매수로 받아냈는데 이게 최근에 이 흐름이 그냥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을 한쪽 편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두셨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KB금융인데요.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증시가 깨질 때. 하지만 이게 다시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고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이거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어디? 여기 16만원대부터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라는 소리를 몇 달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죠? 매도하라는 소리를 몇 달째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모레퍼시픽의 후속주도 중요하지만 이 선도주가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 22에서 24 사이에서 지금 이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 아래 덩어리 오면 또 하는 거고 밀고 가는 거예요. 왜? 아직 목적지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목적지에는 오지 않았어요. 자, 요런 흐름들 잘 봐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쪽 편에 만약에 자동차가 다시 움직이면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이쪽도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현대로템 한번 보실래요?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제가 매수 자리를 드린 건데 이거는 이미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옆으로 누워 있지만 다시 올릴 수 있다. 제가 효성화학 폭등했고 유니크, GMB 이런 애들은 그죠?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니크인데 그냥 뭐 거의 뭐 저좀 수준이에요 지금. 자, 중요한 건 돈 투자하는 거고 시간 투자하는 거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물론 부진한 애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봐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좀 아쉽게도 여기는 게임스탑발로 급락을 맞았고요. 만약에 이 주식이 내가 이렇게 갑자기 푹 꺼진 거예요. 그럼 이걸 여기서 손절하냐? 아니에요. 질기게 버티고 저가에 오면 다시 기회를 잡고, 만약에 이번에 깨지면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명절 지나고 나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만 얘기를 드리고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난 야간 반상회 때 여러분들한테 몇 개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는 롯데쇼핑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두시라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두 번째, 신세계 인터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덩어리인데 여전히 가격대가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공 쪽에서 진에어하고 제주항공, 하지만 진에어가 이미 수익이 많이 나는데 부담되면 제주항공은 후속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애경산업 얘기 드렸습니다. 애경산업. 여기에요. 담아둘만 하죠? 다른 애들도 뭐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 이후에 또 하나 볼게요. OCI, 그리고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한 종목군들이 다시 분위기를 타느냐. 그래서 OCI, 뭐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관련한 종목군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LS일렉이나 현대일렉 같은 거,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부진해요. 지금 현대일렉트릭도 멀쩡하고 수급도 붙고 뭐 주가만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거죠. 뭐 LS일렉 다 그런데 다만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부진할 거예요. 이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건 이 가격인데 이렇게 좀 부진하죠. 지금은 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이 깨지기 전에는. 그죠? 왜? 이게 박스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가격대가 와서 돌리면 뭐 추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요만한 박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이만한 박스예요. 이 종목이 다소 좀 부진한 종목인데 뭐 이런 것들 뭐 큰 상관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표 대형주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기회들이 와요.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도 이건 빅히트의 바로 요 자리인데 이런 변곡점들, 꼭 바닥에서의 변곡점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사주고 시간 투자를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뭐 AK홀딩스 같은 것도 턴어라운드로 시작을 했고, 애경 같은 쪽도 제주항공 다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도 그렇고, 그죠? 지금 빅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히트도 아마 다음 주 21에서 22 정도 오면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올 이런 그림 정도 될 거예요. 자, 아마 이번 주에 또 지난주부터 가장 힘들었던 건 시장의 변동이 컸다는 거. 이게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거, 물론 수익 난 거 파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손해본 것들 있죠? 예, 손해본 것들 빨리 왜? 가만히 있어도 장중에 흘러내리면 다 흘러내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오늘 마이너스권에 있던 애들이 오후에 대부분 다 플러스로 다 돌았습니다. 한순간이거든요. 진드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야간 반상회 때, 제가 오늘 뭐 종목을 다 다루진 못하지만 지난 야간 반상회 때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목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죠?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까 제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 얘기했지만 요거는 아모레지입니다. 그렇죠? 수급동향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최근에 연기금이 지금 며칠째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격은 안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숨통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변동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변동이 있으니까. 오늘도 장중에 1400개 종목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이너스 장중에 1400개나 하락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대부분 다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죠? 구간 안에서 변동은 감내하고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코스피가 지금 3100에서 3100을 기준선으로 해서 진통은 이렇게 진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고만 있어도 멀미날 정도로, 그죠? 변동이 큽니다. 확 밀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아주 뭐, 그죠? 하지만 제자리예요. 어디를 놓고 보느냐. 만약에 3000 이하를 본다면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 줄이면서 인버스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윗단을 열 거라고 생각되면 진득하니 밀고 가는 겁니다. 저는 1등주 라인을 한쪽에서 보유하고 가고 있고 나머지 한쪽 편은 얘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인가요? 예. 공매도가 다시 재개됩니다. 물론 손을 보겠죠. 저는 작년에도 계속해서 작년 뭐 연말에도 계속 공지 드렸지만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음 주에 요게 아마 처음으로, 이거는 저희가 지난 이벤트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그 황금 배팅 이벤트에는 2월 16일날 화요일날 발송됩니다. 미국 저희 황금바닥 리포트, 미국 주식 리포트 1호부터 5호까지입니다. 이거 지나면 다음부터는 6호부터 나가겠죠. 애플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샘플이고 애플은 아니에요. 예, 저의 스토리 전략들 보시면은 단타하는 분들, 그죠? 보다는 스윙, 중기, 장기 투자하는 분들 미국 주식으로도 큰 성과 낼 수 있다. 그동안에 제가 미국 주식 설명해 드린 거 맞지만 이제 새로운 놈들도 또 많이 리포트 통해서 나갈 거니까요. 이번에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만기일 잘 넘겼고 이제 설 명절입니다. 차근히 가시면 되고요. 저는 승부처가 설 명절 이후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주식을 거의 매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식을 저가의 몇 가지를 또 담으실 분들은 담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나의 승부처는 설 명절 이후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벤트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요거 가입하신 분들은 요걸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저희 그 수급박스 가시면 위원상 황금 배팅이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장중에 보내드리고 리뷰 남겨놓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장 전에, 개장 주에, 마감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전략을 드리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요 오리엔테이션도 꼭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황금 배팅 서비스, 요거는 제가 신규 추천 종목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장중에 스팟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시판에서 점검이나 전략들을 또 매도할 거, 추가할 거, 뭐 종가에 살 거,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남겨드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수급박스도 3개월, 요것도 3개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 1호부터 5호까지 리포트 보내드릴 거고,
그래서 3개월에 66만 원이니까 한 달에 22만 원 꼴이죠. 예. 요거는 14일까지 예,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ARS 1668에 4386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추천을 뭐 새로운 걸 매일 5개, 10개씩 뭐 쏘고 아니면 정말 작은 종목들 이미 급등해서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그죠? 예,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할 것들만 하고 그 안에서 놉니다. 그리고 새로운 놈들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 종목의 장단점이 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선이 굵은 투자는 그거예요. 다만 내가 단기 매매도 해야 되는 분들은 바닥주로 단기 매매하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사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좀 팔고 새로운 거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지난주부터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고 뭐 방향이 열리거나 뚜껑이 열린 것도 않아서 작년 11월 12월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는 시장이지만 이 시기는 진득하니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과를 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박자를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박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연출이 될 거라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고점을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여기가 고점일 거야, 여기가 고점일 거야 한 번도 예단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장은 아직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1등 기업들이 밸류를 감안해보고 이들의 성장성,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적정한 수준이 지금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뭐 배터리 회사들이 뭐 LG 화학이니, 그죠? 물론 SK 에너지 솔루션을 받겠지만 LG,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지위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 아니죠? 자동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런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도 지금 수준, 그죠? 그러면 지금 코스피도 우리 국내 시장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적절하게, 그죠? 적당한 밸류를 받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목표인지 여러분들 어디가 목적지인지는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3000시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보지 않았고 누구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주식을 20년 30년 했다는 사람들도 여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보다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은 묵직하게 가주는 게 맞다.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에 한번 유튜브 통해서 드라이빙 토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